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 대변인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이재명 후보의 판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서영주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오늘 이재명 후보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혹시 예측은 하셨습니까? 기대했던 거와는 완전 상반된 결과가 나와서요.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일단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선고문을 읽어갈 때 이거 이상한데? 이런 취지로 나올 수가 없는데 라고까지 생각할 정도였고 당내에서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결과였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가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 개봉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 그리고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내용인데 이 오늘 판결 의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법원의 판결은 존중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예. 그러나 조금 석연치 않음이 너무 많다. 첫 번째는 대선을 불과 한 달여를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왜 이렇게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 매달렸나. 이례적으로 평일을 두 차례를 이틀 거쳐서 하고 5월 1일 날 급히 서둘러서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했는데 이게 또 우연치 않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선언이 5월 2일로 잡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무슨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법원이 뭔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 쿠데타가 좀 의심된다라는 지금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들로 좀 강력히 규탄해야겠다는 게 당 차원에서의 입장이고요. 다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오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다는 손 치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된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후보로서 직을 유지하고 고등법원으로 다시 환송심을 판단을 받고 나서 고등법원의 환송심의 결과에 따라서 재상고를 거치게 되면 이게 6월 3일 대선 전에는 최종 확정심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자체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부분이 당황스럽긴 하나 일단 국민만 믿고 조기 대선에 임해서 일단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아마 일단 좀 오늘 의총과 또 이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 사퇴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좋은 거리를 찾는 건 맞죠. 파기환송 자체가 유죄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적으로 피선거권이 아직 최종적으로 박탈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여 앞둔 지금 조기 대선에서 유력한 그리고 당의 여러 가지 당원들의 유력한 지지 89.70%를 득표해서 당선된 후보가 지금 현재 그 대법원의 파기환송 때문에 후보 사퇴를 한다는 건 좀 무리한 주장이다. 대선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이 됐다면 훨씬 더 가볍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민주당의 통합과 어떤 실용, 민생에 대한 어떤 행보를 거침없이 갈 수 있는데 일단은 사법 리스크 부분들이 파기환송으로 가시화되고 그게 좀 이 부분들을 가지고 벌써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이 이 부분에 대해 자격시비 논란이 있잖아요. 후보의 거취 결단 이런 거를 압박하고 나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연하게 법률적으로 대처하면서 처음에 말했던 통합과 실용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같이 좀 더 목소리를 높이고 아직도 내란의 세력들이 어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뭔가 부활을 시도하게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내란 형식의 목소리도 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대법에서 이례적으로 속도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무슨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더더욱이나 드는데 오늘 결과를 보고 나서 그렇죠. 예, 고법에서도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법률적 절차 부분들은 이게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도 있고요. 예, 고법에서 변론기를 잡아야 되고 변론기 이후의 선고까지 10일 정도는 무조건 이 기한이 잡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재상고 부분들이 한 20일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그 20일 이후에 또 한 달 이내에 재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을 따지면 뭐 조기 대선 시일인 6월 3일을 넘겨요. 예, 그래서 속도를 낸다 손 치더라도 일단은 현재 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자체에 있어서 피선거권의 박탈은 대선 전에는 나올 수 없다. 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피선거권의 박탈이 고법에서 환송심을 하더라도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면 전혀 후보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예단해서 후보 자격을 내려놔라 하는 것들은 정치적인 공세일 뿐이다. 좀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으로서는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헌법 84조에 만에 이재명 후보가 만에 하나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예, 대통령에 있어서의 형사불소추 특권이 형사소추가 기소와 더불어서 재판까지 멈추는 것이냐 이 부분으로 또 이제 다투는 문제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헌법 84조 부분은 아마 대통령직을 맡게 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조기 대선에서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격 이게 이번 조기 대선에서 저쪽 국민의힘 상대 쪽에서는 띄우려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예. 지금 짚어볼 만한 부분은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선고가 있고 한 총리가 이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것이 날짜가 내일 이제 발표할 것 같고 이런 일련의 시간차 이것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그렇죠. 그게 석연치 않고 오늘 파기환송의 결정 자체도 12명의 대법관 중에 10명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고 2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수 찬성과 반대로 갈렸기 때문에 네. 물론 우연의 일치라고는 보고 싶으나 최소한 법원이 특히 사법부가 이런 정치에 개입하려고 일부러 그랬다고 하면 너무나 대한민국의 민주질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연치고는 5월 1일에 대법원 선고, 5월 2일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선언, 그리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자체가 윤석열 전 정부의 10명의 재판관의 찬성, 문재인 전 정부 2명의 재판관의 반대.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석연치 않으면 질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